자, 두 번째 영상입니다. 자,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철학적인 근거 또는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얘기들입니다. 자, 309쪽에 맨 위에 줄입니다. 사과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하물며 한 나라를 대표해서 공개적으로 사과하기란 특히 어렵습니다. 자, 최근 수십 년 동안의 과거의 역사 행위를 가지고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문제는 아주 말이 많죠. 자, 지금 이 309쪽부터 329쪽까지 얘기는 이거는 사실 미국 얘기보다도 대한민국 사례가 딱 맞아요. 한국과 일본, 일본과 한국의 이 진짜 먼 나라 이웃 나라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런데 우리가 그 3.1절, 광복절 요럴 때 되면은 이제 항상 나오는 얘기가 이제 독도 영유권, 그다음에 과거사 반성해라.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과거사에 대한 논쟁이 아주 일반화된 것들이요. 어디서나 이야기 꺼낼 수 있는 거고, 어디서나 공식적인 사적인 자리에서 언제든지 이거는 얘기를 꺼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약간 다른 시각에서 한 번쯤 이렇게 틀어서 이제 보는 내용이에요. 자, 331쪽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문단의 첫 번째 줄이요. 아마도 미국에서 가장 크게 사과했던,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했던 문제는 노예제 유산에 관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이 노예제 유산에 관련된 얘기는, 자, 이게 또 인종이잖아요. 흑인과 백인에 대한 인종 문제인데, 자, 나름대로 대중의 호응을 얻기는 했으나, 자, 특정한 사람들은 또 굉장히 반대하기도 했고요. 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요 영상만큼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한일 과거사 문제 가지고 딱 수업 들으면 이거 정확하게 이해가 돼요. 자, 그리고 312쪽에 위에서 세 번째 문단입니다. 공개 사과를 정당화하는 근거는, 자, 정치 공동체.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부에 그거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자, 부당하게 고통받은 사람들을 기억한다. 그 부당함이 희생자와 후손들에게 미치는 지속적인 영향력을 인식한다. 자, 부당한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나 그것을 막지 못한 사람에 대한 잘못을 배상해야 된다. 자, 공개적으로 공식 사과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자, 도덕적, 정치적 화해의 기반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금전적 배상도 비슷한 이유다. 더불어 희생자와 후손들에게 미치는 부당행위의 후유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자, 지금 읽어드린 부분은 저나 여러분들이 이제 한일 과거사 문제를 딱 두고 봤을 때 이거는 납득이 되실 거라고 보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문제가 이제 우리가 항상 안고 있는 것들이죠. 이러한 조치가 합당한 사과가 되기에 충분한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시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때로는 공개 사과나 배상을 시도하려는 게 오히려 적대감에 불을 붙이거나 원한을 더 깊게 하고 피해의식을, 자, 공고히 하고 오히려 분노를 키우는 등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수도 있다. 자, 그래서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자, 313쪽 얘기입니다. 정치 공동체의 치유가 될지 오히려 해가 될지는 복잡한 정치적 판단의 문제다. 그 답은 사례별로 다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강의자료 1번 얘기한 거예요. 충분한 사과 여부는, 자, 나는 사과하려고 했는데 왜 너는 내 사과를 정확하게 받아들이질 않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 자, 특히 이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는, 자, 정치 여건에 따라서, 정치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두 번째 영상의 어떤 정답이라고 한다면 방금 읽어드린 거예요. 313쪽에 위에서 두 번째 줄. 사례별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314쪽에 이제 약간 틀어서 보는 그런 시각들이 나와요. 314쪽이 위에서 세 번째 문단이고요. 자, 위에서 10번째 줄쯤에 있어요. 자, 사과의 부정적인 사람들은 도덕적 이해관계를 정확히 따지고 들면서 현재 세대가 앞 세대의 죄에 관련돼서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한답니다. 자, 이런 겁니다. 야,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거는 부당함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지. 왜 현재 우리 세대가, 관련도 없는 우리 세대가 이전 세대의 죄를 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냐, 이 얘기예요. 자, 이런 얘기가 이제
이제 현재 한국, 일본에 관련된 이런 논쟁에서는 사실 이 논리는 먹혀들지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이제 그 기본적인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먹혀들진 않는데,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 얘기가 틀린 건 아니에요. 아니, 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일을 가지고 왜 우리 후손들이 왜 사과를 해야지? 이 얘기거든요. 자, 논리적으로는 뭐 이게 뭐 그렇게 뭐 허점이 있는 건 아닙니다. 자, 315쪽에 위에서 여덟 번째 줄에 도덕적 개인주의 원칙은, 자, 도덕적 개인주의 원칙은 사람을 이기적인 존재로 보지 않는다. 그보다는 자유에 초점을 맞춘다. 자, 도덕적 개인주의자에게는 자유란 내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일으킨 의무에만 구속되는 것이다. 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빚을 졌다면 그것은 합의라는 미덕의 결과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그 도덕적 개인주의라는 얘기가 저 스스로의 생활에서는 이게 그렇게 많이 논의되는 얘기는 아닌데, 자유는 자,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스스로 했던 의무에만 구속되는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 이 도덕적 개인주의 입장에서 내가 왜 내가 모르는 왜 우리 윗세대의 그 잘못을 내가 왜 대신 사과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저 318쪽 19쪽부터 쭉 넘어가시다 보면은 결국에 지금 그냥 넘어가는 요 부분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룰 그 이제 철학적인 얘기들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이게 그 굳이 철학적인 얘기를 가지고 굳이 그런 근거를 가지고 이 논쟁들을 바라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뭐 우리는 이미나 이게 한일 과거사 과거사 문제는 이거는 사실 논쟁이란 단어를 쓸 수가 없는 표현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런 철학적 접근만으로 이걸 꼭 해결을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거냐? 야, 무슨 소리야? 이거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게 불편하다라고 주장을 한다 그러면 계속 평행선을 달리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324쪽에 이제 이 저자 교수님이 결론을 내죠. 자, 이것이 자, 내가 이끌어낸 결론이라고 하는데, 자, 여러 철학적 주장과 이제 철학적 주장을 고려를 해보니, 자, 그게 공적인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자, 선택의 자유는 자, 정의로운 사회의 기초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겁니다. 자, 더욱이 중립적인 정의의 원칙을 찾으려는 시도는 엉뚱해지기가 쉽다. 자, 제가 일부러 건너뛴 얘기가 있어요. 자, 정부가 중립을 유지한다. 그 중립이 무슨 중립이냐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찬성 반대의 중립인 거지, 나는 정부는 이 일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미의 중립인 거지, 아니면 침묵이요. 그러니까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중립적이다. 그러니까 침묵을 지키겠다는 얘기인지 말을 아끼겠다는 건지,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그 얘기는 바로 제가 지금 드린 말씀 그겁니다. 그래서 325쪽의 맨 위에 줄이요. 자, 본질적인 도덕 문제를 다루지 않고는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본질적인 도덕 문제를 다루지 않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기는 어려워요. 자, 어려워서 이거를 뭐 함부로 뭐 이런다 저런다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일단 한일 과거사 논쟁을 기준으로 이 책에 있는 걸 한번 대입을 해 보시면은 여러분 나름대로 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분은 이제 확실한 철학적 근거를 가지고 이제 논지를 전개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이에요. 당연히 직업이 그런 거, 자, 이분이 뭐 철학자이면서 교수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제 여러분 같은 입장에서는 학생 입장, 그리고 그 우리나라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성장하면서 분명히 저하고도 좀 차이가 있고 이 책의 저자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의 그 어떤 이런 주장이 어쩌면 그 생활 속에서 고민했던 주장들이 상당한 근거가 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뭐 어떤 유명한 철학자의 근거를 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것도 좋겠지만, 내가 생각을 해보고 내가 겪어보니까 내 스스로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 겪었으니까 자, 내 의견은 이렇다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이나 경험이
그냥 그 자체가 근거가 되는 경우들도 우리 삶에서 비일비재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야, 네가 얼마나 뭘 안다고 그런 얘기를 하냐. 이렇게 뭐,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나의 경험이나 나의 지식이나 나의 어떤 느낌이, 그리고 소중하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많이 동의를 하고 공감을 얻어준다 그러면, 그게 이제 하나의 그 큰 흐름이 되는 거예요. 운동이라고 표현해요. 무브먼트. 여기서 말하는 동력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동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를 뭐, 야, 네가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네가 그걸 왜, 뭐 네가 그거 얘기해봤자 네가 얼마나 안다고 얘기해.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 또 다른 차원의 논쟁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